21번 문제부터 시작할게요. xy에 대한 두 방정식이 주어져 있고, 그때 이걸 만족하는 실수 xy가 주어진다고 했으니까 일단 여기서 사용하고 싶은 게 일단 판별식이 쓰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실수라고 했으니까 판별식이 사용될 것 같고, 자, 그러려면 지금 그러려고 얘를 봤더니 이제 이게 뭐로 보이냐면 얘는 p q 이렇게 했을 때 t제곱 마이너스 tp 더하기 q는 0이라는 방정식으로 해석해 줄 수 있겠죠. 자, 그러면 문제의 조건에서요, 일단 얘가 실수라고 했으니까 p제곱 마이너스 4q는 당연히 0보다 크거나 같아야겠네. 그러면 요거는 저기 주어진 xy로 나타내주면 p제곱이라는 게 결국 이제 x 더하기 y의 제곱인 거고, 그 다음에 얘는 4xy가 될 거니까, 그럼 저 주어진 걸로 생각해 보면 x제곱 더하기 y제곱에다가 마이너스 2xy 해주는 거랑 같네. 쟤네를, 얘는 일단 10이죠 10이고요 여기서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10인 걸 아니까 xy를 a 빼기 10이라고 써도 되겠네요. 그럼 요거를 여기다 다시 넣어주면 2에다가 a 빼기 10이 되니까 30-2a가 양수 이렇게 되겠네. 그럼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건 a 값이 15 이하라는 거죠. 자, 근데 요렇게만 끝날 수 없는 게, 우리가 지금 xy를 a 빼기 10 이렇게 생각을 한 거잖아요. xy를 a 빼기 10이라고 생각한 거니까, 그리고 이제 실수이기 때문에 x제곱 더하기 y제곱, 그러니까 x 더하기 y가, 즉 p값이 항상 양수가 나와줘야 되는 거지. 즉 x 더하기 y의 제곱은 얘가 이제 x제곱 더하기 y제곱에 플러스 2xy가 될 건데, 얘는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10이잖아요. 다가 더하기 2a 마이너스 20 이렇게 될 거니까 얘는 2a 마이너스 10이 될 거고, 그 값은 당연히 제곱한 값이니까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죠. 그러니까 일단 실수라는 조건 때문에 요 관계도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거고, 그럼 얘는 a 값이 5보다 크거나 같은 걸 알겠네요. 다음 둘 다 만족해야 되니까 5부터 15 사이에 들어와 있다 이렇게 됐을 때 실수 xy가 존재한다 이렇게 마무리 질 수 있겠습니다. 자, 22번 문제는 제가 서로 다른 내실근을 갖고 싶대요. 자, 여기서 내실근도 보다도 서로 다르다는 얘기가 중요하겠지. 그러니까 두 가지를 생각해 줄 건데, 하나는 x제곱 빼기 2x 빼기 a라는 방정식에 그 실근이 두 개 있어야 될 거고, 그 다음에 요 방정식하고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2는 0이라는 두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져야 되고, 결국 이거는 판별식으로 풀 거죠. 자, 근데 서로 달라야 되니까 얘네들이 이렇게 정리하는 게 낫겠다. 이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져야 되고, 그 다음에 공통근을 갖지 않아야 되죠. 그러니까 두 개의 방정식이 각각 두 개씩 근을 갖고, 그 다음에 그 근 중에 겹쳐지는 게 없어야 저 4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내실근을 가질 거니까, 첫 번째 거의 판별식을 우리가 뭐 D1이라고 합시다. 그럼 이제 4분의 D1을 써주면 1 더하기 A가 0보다 크거나, 서로 다른지 0보다 크다, 요렇게 하나 구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게 A 값이 마이너스 1보다는 작다는 거지. 잠깐만, 0보다 커야지. 작으면 더 작아지니까. 자,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판별식을 우리가 D2라고 하면 얘는 A제곱 빼기 8이 0보다 커야 되는 거니까,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건 A가 마이너스 2루트 2보다 작거나 아니면 A가 2루트 2보다 크다는 거죠. 여기가 이제 첫 번째 상황, 판별식이 0보다 크다를 이용해서 구한 범위인 거죠. 자, 여기서는 사실 메인은 공통근을 갖지 않는다를 이제 생각했으니까 이제 연립방정식 단원에 넣은 거죠. 부등식 문제가 아니라. 공통근을 이제 생각을 해볼 건데, 공통근을 푸는 방식은 두 개가 공통근을 갖는다면 얘를 더하거나 빼거나 뭔가를 좀 상수를 곱하든 문자를 곱하든 그렇게 해서 더하거나 빼더라도 절대로 공통근이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걸 이용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두 방정식을 일단 빼보죠. 그러면 이제 x제곱 빼기 2x 빼기 a는 0하고요.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2는 0을 이제 빼볼 거예요. 자, 빼주고 나면 마이너스에 a 더하기 2의 x가 될 거고, 마이너스에 a 더하기 2는 0, 이렇게 돼서 a 더하기 2로 해주면 마이너스에 x 더하기 1, 자, 이렇게 될 거니까 a는 마이너스 2거나 아니면 공통근이 마이너스 1이라는 거지. 자, 그럼 요렇게 되면요, 요렇게 되면 두 방정식이 일치예요, 일치. 그러니까 얘는 일단 당연히 제외해야 되는 거지. 자, 그래서 둘이 만약 공통근을 갖는다면 얘를 가질 수 있는 거죠. 그럼 공통근을 갖지 않아야 되는 거니까 내가 저기다 마이를 대입했을 때 0이 안 되게끔 하면 되는 거지. 그럼 1에다가 2 더하고 a를 뺐을 때 0이 안 돼야 되는 거니까 a 값은 3이면 안 되는 거네요. 자, 그러면 저거 상황들을 다 만족해야 되는 거니까 쟤네들 이제 수직선에 나타내 보면 필요한 게 마이너스 2루트 2, 마 1, 그 다음에 3, 그 다음에 2루트 2, 이렇게가 필요할 거고, 첫 번째 영역은 마이너스 1보다 커야 되는 거죠. 자, 여기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얘는 구멍 뚫려야 되는 거고, 요거보다 작거나 얘보다 커야 되는 거죠. 2루트이지? 그러면 2루트가 이쪽으로 가야지. 9가 더 큰 거니까 여기 구멍 뚫리고, 자,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공통 영역이 일단 여기에서 여기가 되는 거지. 그래서 저 3부분이 빠져야 되는 거니까 이거 정리해주면 2루트 2보다는 크고 3보다는 작거나 아니면 아예 3보다 크거나, 이럴 때 서로 다른 내실근을 갖는다는 걸 이제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23번 봅시다. 자, 두 3차 방정식이 일단 공통근으로 실근을 갖고 있다고 하니까 공통근부터 일단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둘이 일단 뺍시다. 둘이 빼주고 나면 p-q의 x에 마이너스의 p-q는 0 이렇게 나올 거니까 p-q x-1은 0. 자, 어차피 p랑 q에서 대소관계가 생긴다는 건 p와 q는 다르다는 얘기고, 그럼 이제 x가 1, 얘가 공통근이라는 거죠. 자, 공통근을 구했으니까 대입해주면 5 더하기 p 더하기 q는 0이라는 거죠. 자, 어차피 우리가 3차 방정식을 푼다는 건 1차와 2차로 쪼개겠다는 거고, 쟤는 무조건 그러면 x 마이너스 1을 둘 다 인수로 가져야 되는 거니까 1차와 2차로 생각해주고, 그 다음에 2차 부분이 판별식이 0보다 작다, 이걸 이용해서 허근이 나옴을 보여주면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얘가 문자가 두 개니까 좀 불편해요. 그러면 차라리 하나로 바꿉시다. 그래서 q를 마이너스 5 마이너스 p라고 생각을 할게요. 그러면 첫 번째 거부터 인수분해를 해줄 건데, 자, 그럼 5x 세제곱 더하기 px, q 대신에 마이너스 5 마이너스 p 이렇게 넣어주면 여기서 여기 x 세제곱 빼기 1로 묶일 거고, p에 x 빼기 1로 묶일 거니까 뭐 조립제법을 해도 되는데, 얘는 뭐 어차피 x 마이너스 1을 인수로 갖는다는 걸 알고 있어서 생각보다 예쁘게 나올 각이라 그냥 한번 가볼게요. 요렇게 그냥 인수분해 되겠죠. 두 번째 것도 대입해서 정리해주면 될 텐데, 그러면 얘도 5x 세제곱에 여기는 qx였으니까 마이너스 p 더하기 5의 x가 되고 더하기 p는 0. 자, 그럼 여기도 5x로 묶어주면 x제곱 마이너스 1이 될 거고, 마이너스 p로 묶어주면 x 마이너스 1 되겠네. 그래서 x 마이너스 1로 묶으면 여기가 5x 제곱 되고 더하기 5x 마이너스 p 이렇게 되려나? 자, 이렇게 나오겠죠. 자,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요 2차식 있잖아요. 여기 나와 있는 요 2차식, 얘네들이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가져야 되는 거죠. 허근 나와야 되는 거니까 판별식 사용해 주면 되겠네요. 그래서 첫 번째 판별식을 우리가 T1이라고 하면 25에다가 20p 마이너스 100 주면 마이너스 75 마이너스 20p가 될 거고, 얘가 0보다 작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 넘어가면 20p니까 마이너스 4분의 15보다 p가 크다, 이렇게 나올 거고, 두 번째 거를 이제 D2라고 해주면 여기는 플러스로 바뀌겠네요. 25에다가 20이니까 20p 이렇게 되려나? 얘도 0보다 작아야 되죠.
그러면 얘는 P가 마이너스 4분의 5보다 작은 거네요. 자, 그럼 정리해주면 마이너스 4분의 15보다는 크고요, 마이너스 4분의 5보다는 작아야 되는데, 그때 얘가 정수잖아? 얘가 정수이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P 값은 제가 마 4보다는 좀 크죠. 마 3 하고 마 2 요렇게 두 개 가능하겠네요. 자, 그러면 P가 마 3이거나 P가 마 2면요, 여기 만들어지는 Q 값은 합해서 5를 지워야 되는 거니까 마 2가 될 거고, 이때 Q 값은 마 3이 될 건데, 주어진 조건에서 Q가 더 작은 거라 그랬잖아. 그래서 얘만 일단 성립하겠죠. Q가 P보다 작은 거니까. 원하는 값이 뭐였죠? 정수 PQ 값 구하라고. 그러면 정수 PQ 값은 마 2, 마 3 요렇게 마무리 질 수 있겠네요. 그래서 뭐 판별식도 이용해야 되고 여러가지 뭐 복잡하기는 했으나, 뭐 공통근 찾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뭐 인수분해해서 판별식 써주는 기본 꼴이니까 아마 공통근을 잡아야겠다 정도만 여러분이 캐치해 주셨으면 아마 뒤에 과정들은 아마 잘 풀렸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24번은 양의 정수율을 구해달라고 하는데, 요거 이제 앞에서 비슷한 형태의 문제를 하나 풀었을 거예요. 몇 번이었더라 그게? 분명히 더 비슷한 걸 풀었던 기억이 나는데, 그게 기억이 나는데 몇 번인지를 못 찾겠네요. 11번. 그치? 11번에서 비슷한 형태를 풀었죠. 13-11번 연습 문제에서. 이제 그거를 이제 조금 더 꼬아낸 것 같아요. 그러더라도 아마 원칙은 달라지지 않을 거니까 뭐 기본기대로 한번 가봅시다. 그럼 첫 번째 거를 보니까 얘는 일단 양의 정수회라고 나와 있으니까 부정방정식일 거고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이제 x, y는 자연수라는 얘기잖아. 자연수라니까 이제 정수의 부정방정식이죠. 정수의 부정방정식이 될 거고, 자, 그럼 뭐 강제로 인수분해해야 되는 거니까 강제로 한번 인수분해를 해봅시다. 강제로 인수분해를 할 건데, 우리가 흔하게 알고 있던 꼴은 아니라서 이건 뭐 상수를 달고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상수를 좀 달고 있어야 되고, y를 기준으로 묶어봅시다. 일단 차수가 낮은 게 y니까 y를 기준으로 생각해 보면 마이너스에 x-1의 y 하고 x제곱 더하기 2x-9는 0 이렇게 될 거니까, 우리가 뭘 할 거냐면 여기 있는 식을 강제로 인수분해 하는 거예요. 상수항을 무시하고. 자, 그래서 얘를 x-1을 인수로 갖게끔 세팅을 해줄 거예요. 그럼 맞으려면 여기 플러스 3 되면 되나? x제곱 마이너스 x랑 플러스 3x 나올 거니까, 그러면 2x 맞춰줬고, 그러면 얘는 마3이니까 여기 마6까지 해주면 똑같겠죠. 자, 요렇게 해주고 나면, 그러면 얘가 이제 x-y로 묶일 거니까, x-1로 묶일 거니까, 그럼 여기 x-y 더하기 3은 저 6 넘겨서 6 요렇게 해줄 수 있겠죠. 자, 그럼 곱해서 6 되는 쌍을 찾을 거예요. 곱해서 6 되는 쌍. 뭐 여기 1, 6 가능할 거고, 아니면 2, 3 가능할 거고, 3, 2 있고요. 6, 1 있겠죠. 다음 그때 만들어지는 값이, 얘는 x가 2여야 되고, x가 2면은 y 값이 마1이 돼야 되네요.
x가 2면 y값이 마일. 그 다음에 얘가 x가 3이라고 해볼까요? 3이면 3, 6 y값도 3이면 되네요. 이때 x가 4면 되고 7인데 2 나와야 되니까 y값은 5. 이때는 x가 7이면 되고 9가 나왔는데 1이 나와야 되니까 y값은 8 이렇게 되네. 그러면 정수, 그러니까 양의 정수라고 했으니까 잠깐만 7, 10 9여야 되구나. 구여야 되니까 그러면 얘 값은 3, 3 가능할 거고 4, 5 가능할 거고 7, 9 가능하겠죠. 자, 그래서 일단 요렇게 풀었다는 건 이제 나차내림 한 거죠. 나차내림 해준 거고, 그 다음에 강제로 인수분해. 요렇게 해서 풀어준 건데, 이게 안 보일 수도 있잖아? 안 보일 수도 있으면, 사실은 이 형태 이제,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그 유리식 골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 그래서 요렇게 접근하는 것도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접근한 거냐면 x-1의 y를 생각해 보면 얘가 x제곱 더하기 2x-9인 거니까 그럼 y 값은 x-1에 x제곱 더하기 2x-9로 생각할 수 있겠죠. 얘는 기본적으로 가분수 꼴이니까 가분수는 뭐 해줘야 돼? 진분수로 쪼개줘야지. 요거는 여러분 원칙이에요. 그렇게 원칙을 잡고 해야 나머지 문항들을 항상 풀 수 있어요. 요렇게 쪼개주고 생각하면은 뭐 원리만 이제 원리는 똑같고 표현만 좀 다른 건데 얘를 이제 x-1 인수로 갖게끔 이렇게 세팅을 해주는 거죠. 그럼 여기 마이너스 6 되나? 그럼 이 식이 x 더하기 3 더하기 x-1분의 6하고 여기 더하기 빼기로 바꾸죠. 자, 요렇게 바꿔주면요 얘가 뭐 해야 돼? 6의 약수여야 되는 거죠. 6의 약수여야 되니까 x-1이 될 수 있는 값이 뭐 1일 수도 있고요 2도 되고 3도 되고 6도 되는 거지. 그럼 그때마다 x 값은 2가 될 거고 x 값은 3이 되고 4가 되고 7이 되겠죠. 그러면 거기에 대응되는 y 값은 그냥 x에다가 2 넣어주고 x에다가 3 넣어주고 해서 만들어주면 되는 거니까 방법은 동일하죠. 그래서 우리 그 정수의 꼴 부정방정식하고 정수의 꼴 부정방정식과 유리함수랑 연결된다는 생각도 같이 해주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유리함수가 이제 유리식이라고 봐야겠지. 유리식도 같이 연결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두 개를 다 알고 있으면 내가 필요에 따라서 이거 잘 안 보인다, 인수분해 강제로 못 해주겠다 싶으면 뭘로 접근하면 돼? 유리식으로 접근해 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뭐 요것도 이제 아까 그 13번 문제랑 이제 패턴은 똑같은 건데 여기 주어져 있는 게 이제 제곱으로 주어져 있다는 것만 좀 다르죠. 요렇게 주어져 있으니까 그럼 얘도 x제곱을 넘겨주면 6으로 묶어줄까요? 그럼 여기가 60-y제곱 이렇게 될 거니까 그때 했던 거랑 마찬가지로 여기서 뭘 얻을 수 있냐면 x제곱은 6의 배수구나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하나 더 생각해야 되는 게 x제곱이 6의 배수라는 건 x도 6의 배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 두 가지를 이제 동시에 생각해 줄 수 있어야 이 문제가 일단 해결이 될 텐데, 그러니까 x 자체를 잠깐 우리가 6k라고 생각합시다. 6k라고 생각해 주면 쟤는 36k 제곱이니까 6 날려주면 6k 제곱은 60-y 제곱 이렇게 해줄 수 있겠죠. 6 날려주고 나면,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똑같은 과정으로 이제 식을 정리해 보는 거죠. 그러면 여기도 y 제곱은 6으로 묶어주면 10-k 제곱 될 거니까 여기서도 뭘 얻을 수 있어요? y 제곱은 6의 배수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럼 y도 6의 배수인 거죠. 자 그러면 마찬가지로 k는 이미 썼으니까 그러면 이제 y를 6l이라고 할까요? 그러면 이제 6 다 똑같이 날려주고 나면 6의 l, 아니 6이었지? 6의 l제곱은 10-k 제곱이 될 거니까 우리가 요 식에서 얻을 수 있는 게 어떤, 이거 k랑 l은 어차피 지금 양의 정수라고 했으니까 자연수여야 돼요. 이제 k 제곱하고 6의 l 제곱을 했을 때 10이 되는 자연수 쌍이라는 건 k 제곱이 2고요. 그러니까 2의 제곱이고, 그 다음에 6의 l 제곱이 6 곱하기 1이 될 때 밖에 없을 거니까 여기서 k 값은 2가 되고 l 값은 1이 되겠죠. 근데 x는 k의 6배, 그러니까 여기 12가 되고, y도 l의 6배였죠. 그래서 6 요렇게 구해줄 수 있습니다. 혹시 요게 이제 왜 성립하느냐 이런 게 이제 궁금할 수도 있을 거니까, 이게 왜 되냐, 그 이제 y가 6의 배수가 아니라고 한다면, 즉 예를 들어서 y가 우리 l로 잡았으니까 6l 더하기 뭐 어떤 수 이렇게 나온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제 y 제곱은 6l 더하기 어떤 수의 제곱이 될 거고, 그러면 얘는 36l 제곱 더하기 12al 되고 a 제곱 될 거니까 요만큼은 다 뭐예요? 6의 배수인 거죠. 그래서 여기 있는 요 숫자가 6의 배수면 되는데, 얘가 될 수 있는 값이라는 게 1 넣으면 1 나올 거고, 2 넣으면 4, 그 다음에 3 넣으면 9, 4가 들어가면 16, 5는 25까지 가능한데 얘네들이 다 6의 배수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가능한 게 뭐 있어요? a가 0일 때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 어떤 정수가 제곱해서 어떤 수의 배수가 됐다 그러면 원래 있는 숫자도 마찬가지로 배수가 됨을 확인해 볼 수 있겠죠. 자, 25번입니다. 자, 새로운 연산을 정의하고 있는데 이렇게 나오는 문제는 사실 뭐 레벨이 높은 문제라고 보긴 어려워요. 그러니까 낯설게 하는 거지 문제 자체가 어렵게 느껴지는 건 아니니까 시키는 대로 일단 진행을 해보면 되고, 표현 자체에 너무 주눅을 들지만 않는다면 생각보다 간단하게 풀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얘도 연산의 약속을 이렇게 주고 있대요. x 동그라미 y를 해주면 둘이 더하고 둘이 곱한 걸 빼줘, 이런 약속을 해달라고 했으니까, 그럼 a 동그라미 b 해주면 a랑 b랑 더하고 a, b를 빼달라는 거잖아. 그러면 a 더하기 b에 a, b를 한 거에다가 동그라미 c를 해달라는 건 둘이 일단 더해달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둘이 곱한 걸 빼달라는 거잖아. 그러면 이제 AC 빠지고 BC 빠지고 ABC 이렇게 되겠네. 자, 얘를 얘네들이 정수가 된다고 했으니까 뭐 결국은 얘 좀 정리해서 묶어달라는 거니까 일단 인수분해를 좀 해줍시다. 그러니까 어차피 정수라는 조건 나오는 순간 이 부정방정식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수 ABC, 또 보라색이네.
정수 ABC라는 얘기가 나오는 순간 식은 하나밖에 안 줬잖아. 그럼 얘도 또 뭐 할 거야? 정수의 부정방정식으로 생각할 거죠. 그러면 결국 강제로 인수분해. 사실 인수분해라는 말이 좀 어폐가 있긴 한데 뭐 뉘앙스가 어떤 건지를 알 거니까. 자, 그러면 얘를 묶어서 이제 뭐 나차내림 해야겠죠. 나차내림 할 거니까 A로 일단 묶어볼까요? A로 묶어보면 BC 나올 거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B랑 마이너스 C랑 플러스 1 요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에 BC 나올 거고, 마이너스 B, 마이너스 C, 강제로 인수분해 할 거니까 1 더하고 1 뺍시다. 이렇게 되겠네. 자, 이렇게 될 거니까. 그럼 요거는 이제 자, 이렇게 나오겠네요. 자, 그래서 얘를 정리해 주면 A 빼기 1하고 B 빼기 1하고 C 빼기 1하고 더하기 1 이렇게 될 건데, 요 값이 0이라는 거니까 우리한테는 A 빼기 1, B 빼기 1, C 빼기 1이 마 1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세 개를 곱해서 마 1이 됐다라는 건 케이스가 사실은 두 가지밖에 없겠죠. 이게 다 정수니까 마이너스 1의 세제곱이거나 아니면 마이너스 1 곱하기 1의 제곱이거나 이 두 가지밖에 없겠죠. 자, 그 마이너스 1의 세제곱이라는 건 세 덩어리가 다 마 1이 나온다는 거니까 A도 0이어야 되고 B도 0이어야 되고 C도 0이어야겠죠. 그 다음에 뭐 순서대로 아무 의미 없으니까 첫 번째 걸 A라고 생각할게요. 그럼 얘는 0 나와야 되는 거고, 그 다음 1 나오려면 B 값은 2, C 값은 2 요렇게 생각해야 되죠. 물론 이제 A, B, C가 의미가 있는 건 아니에요. 여기서 그러면 이거 말고 나올 수 있는 케이스가 없으니까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될 수 있는 정수들의 합은 합쳐서 0 되는 거 아니면 합쳐서 4 되는 거밖에 없겠네요. 요거 말고 가능한 케이스는 없으니까 얘가 원하는 게 정수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최대값이었죠. 그러면 최대값은 얼마 나와요? 4가 되겠다. 뭐 요거는 3개 곱해갖고 마이너스 1 되는 정수 케이스가 저거밖에 없기 때문에 부정방정식의 해를 우리가 구해줄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두 가지예요. 하나는 이제 새로운 피 약속이 주어졌을 때 그 연산 시키는 대로만 정리해주면 된다. 뭐 요게 일단 필요할 거고, 그 다음에 문자가 여러 개이고 식이 부족할 때 정수라는 조건이 있으면 정수의 부정방정식이니까 강제로 인수분해한다. 인수분해를 라는 표현이 좀 어폐가 있긴 하지만 얘를 묶어서 생각해 보겠다, 무언가의 곱으로 표현해 보고 그 결과물이 어떤 상수가 나오게끔 되는 경우를 찾아본다, 이런 아이디어로 가는 거니까 인수분해를 할 때 사용했던 우리의 테크닉들 뭐 있었죠. 공통인수로 묶어본다, 아니면 공식을 적용해 본다, 치환해 본다, 나차내림을 해본다, 뭐 이런 방법들을 이용해서 강제로 인수분해를 해주고 나면 원하는 결과물이 이제 몇 가지 케이스가 없다라는 걸 체크할 수 있게 되고, 그 케이스들을 가지고 이제 문제를 해결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두 가지 아이디어만 여러분이 인지하고 있으면 이런 형태의 문제들은 뭐 어차피 이 패턴에서 벗어나진 않을 거니까 어렵게 나와봐야 앞에 나와 있던 그 인수분해하기 좀 이렇게 우리한테 익숙하지 않았던 XY 말고 X제곱조 주고 했던 뭐 그런 형태의 문제. 근데 걔도 결국 나차내림 하면 인수분해가 돼 버렸죠. 그러니까 아니면 여기처럼 이제 문자가 여러 개 있어서 되게 복잡하게 보이게끔 만든다던가, 뭐 이때도 근데 나차내림 해주고 나면 인수분해가 물론 인수분해가 딱 된다가 아니라 인수분해를 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식을 바꿔줘야 돼요. 상수 정도 조절해서. 그러니까 그 생각들을 해주고 있으면
패턴이 동일하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뭐 자연스럽게 잘 풀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연습 좀 많이 해주시고 경험 좀 많이 쌓아주시고, 요게 일단 여러분이 이제 사실 이 유형을 여러분이 되게 어려워하거든. 왜냐면 식을 어떻게 정리할지 몰라서 그래. 근데 매번 하는 얘기지만 방향을 잡지 않으면 식은 정리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정리해야지라는 방향성을 보고 그때 식을 봤을 때 방법이 보이는 거지. 그냥 어거지로 막 끙끙거리면서 붙잡는다고 해서 결과물이 갑자기 튀어나오지는 않을 거니까 여러분도 계속 그 방향성이라는 것들에 대해서는 의식적으로 생각하고 계셔야 돼요. 자, 26번.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정수를 구해달라고 하네요. 그래서 정수를 어떻게 구할 건가. 근데 부등식 정보도 있으니까, 조금 방법들을 좀 생각을 해봐야겠지만, 그러더라도 일단 인수분해에서 뭘 찾겠다라는 생각은 계속 가져가 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그 생각을 가지고 이 조건을 보니까 얘가 이제 뭘로 보이는 거야? a 더하기 b에 a제곱 마이너스 ab 더하기 b제곱이 91이구나, 요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인수분해를 하겠다라는 생각을 들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인수분해가 되는 거지, 그냥 저 식을 보면서 이제 뭐가 뚝딱 튀어나올 거라는, 물론 이제 그런 선택받은 자들이 있는 건 아는데 언제나 우리가 그럴 건 아니라는 기대를 하면서 공부해야 되는 거니까. 자, 그러면 곱해서 91이 되는 케이스를 생각해 볼 건데요. 일단 여기서 둘의 부호가 지금 반대 방향인 거지, 반대인 거기 때문에 얘는 양수네요. 그리고 제곱한 아이들로 당연히 뭐예요? 양수인 거죠. 그럼 곱해서 91 된다는 건 얘도 뭐 해야 돼? 양수여야겠지. 그러지 않으면 양수가 나올 수가 없으니까. 그럼 91이라는 건 원래 이상한 숫자는 7로 나눠보니까 7로 나누면 나오네. 13? 이렇게 나올 거니까 일단은 1 곱하기 91을 한번 생각해 보고요. 그 다음에 3이 아니었지, 7 곱하기 13 요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네. 또 가능한 게 있을까? 반대 케이스도 될까요? 이거 왠지 더 커지면 안 될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일단은 뭐 체크만 해봅시다. 91에 뭐 1 요렇게 일단 케이스를 생각해 보고, a제곱 더하기 b제곱 빼기 ab가 양의 정수니까요. 양의 정수니까 a 더하기 b보다는 a 더하기 b의 제곱이 더 크겠지? a, b가 둘 다 정수니까. 아니면 뭐 크거나 같다도 생각할 수 있겠지. 뭐 1이라고 한다면 양의 정수가 나올 수가 없는데 무조건 커야 되네. 최소값이 어쨌든 1 더하면은 2 나올 거니까 제곱하면 당연히 커야겠죠. 그럼 a 더하기 b의 제곱보다 더 클 거고, 그러면은 얘 값은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2ab인데 ab가 음수였으니까 당연히 이 값보다 누가 커요? a제곱 더하기 b제곱 빼기 ab가 더 크겠네. 왜냐면 얘가 뭐니까? 음수니까. 그럼 당연히 플러스 2 한 거는 더 많이 뺐다는 얘기고, 마이너스 ab 했다는 거는 더해줬다는 얘기인 거니까 당연히 크겠네요. 그러면 여기서 얘를 고민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 어차피 제가 더 커야 되는 거니까, a제곱 빼기 ab 더하기 b제곱이 더 커야 되니까. 자, 그럼 첫 번째 케이스로 a 더하기 b가 1이라고 합시다. 그럼 a 더하기 b가 1이고, 그러면 이제 a제곱 더하기 b제곱 마이너스 ab가 이제 91인 케이스인데, 요 식을 어차피 합이 나오고 하는 순간 곱이 필요하다는 느낌이 오니까 요 식을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아예 그냥 a 더하기 b의 제곱 빼기 3ab는 91로 생각해서 3ab가 이게 얼마야? 마이너스 90 이렇게 나오겠네. 그래서 이제 ab 값이 마이너스 20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이 케이스는 a 더하기 b가 1이고요 ab가 마이너스 20인데 합쳐서 1 되고 곱해 갖고 마이너스 20이 되는 20이 아니라 30이지. 산수를 이렇게 못해. 그러면 이거 가능한 게 a가 음수고 b가 양수니까 a 값이 마5고 b 값이 6이면 가능하겠네요. 자, 두 번째로는 a 더하기 b가 7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제 아까 이제 a제곱 더하기 b제곱 빼기 ab의 값이 얘가 13이 돼야 되는 거고, 그럼 이제 아까 경험을 토대로 그럼 얘는 뭐 해주면 돼? 49에서 13을 빼주고 나면 얘가 얼마니? 36 이렇게 되나요? 그럼 이제 AB 값은 12가 되니까 얘가 양수죠. 그럼 이거는 안 되네요. A랑 B랑 곱해서 음수 나와야 되니까. 그러면 제가 일단은 불가능한 케이스니까 가능한 케이스가 딱 저거밖에 없었네. A가 마오고 B가 6 되는 케이스밖에 없었고, 얘가 원하는 것도 A 값과 B 값을 그냥 구해달라는 거였으니까 이 정도로 마무리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일단 계산하고 나면 크게 뭐 복잡하게 여러 가지 케이스를 나누는 건 아니었는데, 다만 이거를 만드는 것까지가 좀 어렵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정수 부정방정식을 풀어야 되는 상황이 온다면 그때는 이제 항상 강제로 인수분해를 해서 무언가의 곱으로 표현해 보려고 해야겠다, 이 생각을 좀 해줄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의식적으로 합이랑 나오면 곱 구하고 싶어야 되고요. 얘네들은 그냥 본능처럼 문제를 보면 좀 해결해 줄 수 있게끔 많이 이제 연상시켜 놓으세요. 여러분이 이제 손으로도 많이 연습해 보고 하면서 그냥 습관처럼 우리 뭐 구구단을 뭐 생각하면서 외우지 않잖아. 이제는 뭐 그냥 얼마 얘기하면 그냥 기계적으로 튀어나올 수 있듯이 얘도 합이 나오면 곱이 필요해. 왜냐면 뭐 정수 부정방정식이야. 그럼 무언가를 곱으로 표현해야 돼. 이런 생각들을 그냥 반사적으로 튀어나올 수 있게 공부를 해 주시면 뭐 내신이나 이런 거 준비할 때도 꽤나 많이 도움이 될 거예요. 자, 27번은 n이 양의 정수고, 그러니까 n은 자연수고요. p는 소수라고 했으니까 p 값 될 수 있는 건 뭐 2, 3, 5, 7 뭐 이런 것들밖에 없겠네요. 뭐 더 커질 수 있긴 하지만. 자, 그런 3차 방정식의 한 근이 양의 정수일 때 이 방정식을 풀어달라는 거죠. 근데 좀 p가 위치한 거를 보니까 여기잖아요, 여기. 여기 위치한다는 건 결국은 이제 세 근의 곱이 p라는 거잖아. 그러면 맞불마니까 세 근의 곱이 지금 마이너스 p 이렇게 나오는 상황이겠네요. 자, 그러면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어쨌든 뭔가 세 개를 곱해서 p가 나왔잖아. p가 나왔으면 그게 하나가 뭐 1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어차피 p라는 거 자체가 하나가 이제 그 p가 소수이니까 얘를 인수로 가질 수 있는 건 1 아니면 자기 자신밖에 없는 거잖아. 그러니까 어떤 근으로 1을 가질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근으로 p를 갖고 있으면 나머지 이 떨거지들을 이제 알파랑 베타라고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뭐 이렇게 생각해 봐서 얘를 1번 케이스, 얘를 2번 케이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그러면 근계수를 일단 생각해 보면 1번 케이스일 때는 한 근을 지금 하나 1로 한번 생각해 본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를 이제 알파랑 베타라고 뒀을 때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1을 하면 얘가 마이너스 n이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알파 베타, 그 다음에 더하기 알파 더하기 베타를 했을 때 얘가 n-5 뭐 요렇게 나와줘야 되는 거네요. n-5로. 자, 근데 이 문제에서 하나를 1로 잡았으니까 이 두 개를 곱했을 때 세 개를 곱해도 어쨌든 p가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 값이 뭐야? p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요 값이 p라고. 그 다음에 요 값은 요 마이너스 n 마이너스 1인 거잖아. 그럼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정보가 p라는 건 2n-4랑 같은 거네요. p라는 건 2n-4랑 같다. 아, 저게 p가 아니라 마피지. 곱해서 마피였으니까 얘가 마피 나와야 되지. 그러면 p가 4-2n이겠네. 4-2n. 자, 4-2n이고요. 요 값은 항상 2보다는 커야 되는 거잖아. 왜냐면 제일 작은 소수가 2니까. 제일 작은 소수가 2니까. 그래서 요 부분을 풀어주면, 자, 2n이라는 게 넘어가주면 작아지는 거고, 2? 그러면 이제 n은 1보다 작아야 돼요. 그 가능한 n 값이 뭐야? 그러면 n은 1이고요. p 값은 2가 되겠네. 값은 2. 그럼 방정식이 어떻게 나오냐면, 이제 저거 넣어주기만 하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x 세제곱에 플러스 x 제곱에 마이너스 4x 플러스 2는 0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러면 요거 조립제법을 해줘야겠죠? 1 마사 2 아까 우리 해가 1로 봤었지? 여기다가 1 넣어주면 1, 2 마이 0. 그래서 x-1 하고요.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2는 0 될 거니까 x값은 1이거나 아니면 근의 공식 이용해주면 마이너스 1에 얼마에 루트 3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럼 뭐 혹시나 해서 검산해보면 마일 플러스 루트 3이랑 마일 마이너스 루트 3 곱하면 마이너스 2 나오니까 원하는 값도 잘 정리가 되죠. 자, 이번 케이스도 똑같이 해보면요. 이때는 더하기 p를 한 게 얘가 마 n이 돼야 되고, 여기 p를 곱한 게 이제 n-5가 돼줘야 되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셋이 곱해갖고 이제 마이너스 p가 나오는 거였으니까 이때는 그러면 얘가 뭐가 돼야 돼요? 마일이 돼줘야 되는 거죠. 마일이. 자, 그러면 여기서도 얘가 넘어가면 마이너스 n 마이너스 p가 되겠네요. 마이너스 n 마이너스 p가 될 거니까 마이너스에 n 플러스 p에 p를 하면 n-4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러면 n 플러스 p의 p가 4-n이 되겠네요. 근데 p라는 거는 p라는 건 최소 2, 그 다음 n이라는 건 최소 1이니까 그러면 왼쪽에 있는 요 값은 최소 3이죠. 여기 있는 값은 최소 2잖아요.
그럼 둘이 곱한 거는 당연히 최소 6이겠죠. 자, 4에서 양수를 빼서 6보다 커지는 케이스가 존재할 수 없죠. 자연수 n이 존재하지 않겠네요. 자, 그러면 이 두 번째 케이스는 불가능한 거죠. 불가능한 거. 그래서 얘가 원하는 거는 PQ pn 값이 아니고 이 방정식을 푸는 거였죠. 이 방정식을 푸는 거니까 해를 구해주면 x가 1이거나 아니면 x가 마이너스 1 뿔마 루트 3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자, 28번은 여러분이 이제 중등 과정에서 많이 봤던 내용일 것 같은데, 자, 어떤 사각형이 있을 때요. 요 안에 내가 어느 점이나 이제 P를 잡았어. P를 잡고 나면 이 P랑 연결해서 만들어내는 뭐 이렇게 4개의 선분들을 만들 수 있겠죠. 자, 이때 여기 각각의 길이를 여기를 A, B, C, T라고 해주면 A제곱하고 C제곱을 더한 건 B제곱하고 D제곱을 더한 거라는 걸 알아요. 이거는 피타고라스에서 이제 성질 배울 때 한 건데 뭐 증명 방법은 어렵진 않아요. 이렇게 십자가를 그어주면 십자가를 저어주고 각각의 길이를 뭐 P, Q, R, S 이렇게 두면 요 A 제곱이라는 거 자체가 P 제곱 더하기 R 제곱, C 제곱이라는 게 Q 제곱 더하기 S 제곱, 요 B 제곱은요 P 제곱 더하기 S 제곱, 요 D 제곱이 Q제곱 더하기 R제곱 해서 각각이 만들어내는 뭐 PQRS는 다르지만 이제 제곱해서 더해주고 나면 이제 PQRS의 제곱의 합은 항상 동일하기 때문에 요게 이제 성립을 하죠. 자, 근데 여기서도 지금 이 문제는 약간 좀 그 심화나 이런 거 할 때 좀 봤을 건데, 얘가 이 원리를 이용하고 싶으면 그냥 요 PQ 거리만큼 있잖아? 자, 여기만큼을 제거해주고 나면, 그러면 사실 저 PQ는 나머지 아이들에 뭐 영향을 주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제거되고 나면 저 케이스랑 같아지는 거지. 그 P랑 Q랑 결국 같은 점이라고 생각해 보면 같아지게 될 거니까, 그러면 잠깐 얘 값을 x라고 하고 얘를 y라고 해주면 주어진 식을 x제곱 더하기 16은 y제곱 더하기 저기 4루트이죠 32 이렇게 생각해 줄 수 있고, 그럼 x제곱 빼기 y제곱은 16 나오겠네. 부정방정식이죠. 그래서 얘를 x 플러스 y랑 x 마이너스 y에서 16 해주면 당연히 우리가 x 빼기 y가 작은 수라는 건 알고 있겠죠. 우리 그냥 관점상 작은 게 왼쪽에 있는 게 좋으니까 왼쪽으로 옮겨서 그냥 식을 나타내 볼게요. 그러면 곱해서 16이 되고, 얘네들은 길이니까 당연히 양수일 거고, 그 다음에 자연수라고 주어져 있나? 자연수라고 주어져 있으니까 요 값이 아무리 작아봐야 1일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가 16이겠지? 그러면 2면 8일 거고, 4면 4인데 이건 안 되겠네? 그럼 이제 가능한 쌍이라는 게 요거밖에 없는 거잖아. 그럼 첫 번째 케이스는 x 빼기 y가 1이고 x 더하기 y가 16인 거고, 아니면 x 빼기 y가 2고 x 더하기 y가 8인 거잖아요. 그럼 요거 만족하는 x값 y값 구하면 요 x는 2분의 17 되나? 그리고 y는
2분의 15 되나요? 이렇게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요거를 해주면 요때는 둘이 더하면 10이니까 x가 5고 y가 3 요렇게 되는 거죠. 자, 근데 길이가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가능한 쌍은 뭐밖에 없는 거예요? x는 5, y는 3 요거밖에 없겠죠.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자, ABCD가 양의 정수이고 다음 조건을 만족한대요. 그럼 첫 번째로 우리가 보게 된 조건은 얘예요. 5제곱한 거랑 4제곱한 거랑 같대. 그럼 얘가 얼마 나올지 모르니까 얘를 P의 20제곱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제 A를 뭐라고 나타낼 수 있어? P의 4제곱. B는 P의 5제곱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자, 똑같은 방식으로요, 얘도 생각해 보면 얘는 Q의 6제곱 이렇게 할까요? 그러면 C는 Q의 제곱이 될 거고 D는 Q의 세제곱이라고 나타낼 수 있겠죠. 자, 이렇게 바꾸고 났더니 앞에 있었던 문제랑 크게 차이를 못 느끼겠는데? 자, 그러면 Q제곱에서 P 4제곱을 빼서 19 나온다는 거잖아. 얘는 Q-P제곱 하고요, Q 플러스 P제곱이 19가 될 거고, 당연히 Q 플러스 P제곱이 더 큰 숫자죠. 그러면 될 수 있는 값이 1하고 19 말고는 없겠네요. 그러면 이제 Q-P제곱이 1이고요 Q 플러스 P제곱이 19가 되니까 둘이 더하면 Q 값은 10 될 거고, 그러면 이제 P제곱 값이 9가 되겠네. 이때 A도 양의 정수고 B도 양의 정수니까 P 값이 될 수 있는 거는 3밖에 안 되겠네요. 안 그러면 이제 P가 마이너스 3이라고 하면 B 값이 음수가 나올 거니까. 자, 그럼 A는 3의 4제곱이니까 얘는 81이 될 거고, B는 3의 5제곱이니까 243이 되겠죠. C는 Q의 제곱이니까 100이 될 거고요. D는 Q의 세제곱이니까 1000이 되겠네요. 그래서 원하는 게 지금 D 빼기 B의 값을 구하라고. D 빼기 B의 값. 그러면 D 빼기 B는 757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체 이제 13단원 연습 문제를 이제 모두 마무리 지어 봤는데, 일단은 계산 과정이고요. 실력에서 뒷부분 실력 연습 문제 쪽으로 가니까 우리가 계산이 좀 복잡해지는 것도 있었고, 그 다음에 또 그 부정방정식과 관련된 문항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여러분이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게 복잡한 연산과 부정방정식이 대다수라는 거고, 그거를 이제 이 책을 만든 사람도 알고 있고, 그리고 여러분에게 시험을 내는 사람도 동일하게 알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대비를 해주시면 확실히 좋은 성취를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추정도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